난이번호 1번입니다. 심층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구성형 1번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학생의 정서적인 문제점 한 가지는 학습된 무기력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교사의 지도 방안 두 가지는 첫 번째로 성공 경험 제시, 그리고 두 번째로 학부모 상담입니다. 먼저 정서적인 문제점으로 학습된 무기력함은 이 A 학생은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실패로 인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매우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는 첫 번째로 성공 경험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먼저 이 A 학생은 실패로 인한 무기력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반대로 성공 경험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성공 경험을 제시하기 위해서 A 교사는 학생에게 성취가 가능한 수준의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과제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항상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학부모 상담입니다. 학부모 상담은 먼저 A 학생은 지금 학부모와 원활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모님과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학생이 지금 학교 생활에 대해서 원래부터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던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대내적이고 대외적인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실한 학생들은 결국에는 성적도 좋고 교우관계도 원만했다는 성공 사례를 학부모님께 제시하면서 이 학생과 학부모가 원활한 관계를 이어져 가정에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공 경험을 제시하고 학부모 상담으로써 가정 관계를 원만하게 한다면 무기력에 빠진 학생이 앞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형 2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교사라도 인성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 한 가지는 먼저 교사는 자신이 맡은 교과를 지식 전달을 할 뿐만 아니라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자신이 맡은 교과를 계속 전달하다 보면 학생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길로 갈 때에도 잘 제지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생활지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자주 상담을 하고 교감을 하고 협력하여서 학생을 올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교과가 인성교육에 가지는 장점은 저는 사회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와 협력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사회에서 법은 지금 우리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다 같이 향유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경제로서 자신이 어떠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남들과 협력하여 어떠한 선택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정치 부문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지도할 때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사회문화를 통해서 다양한 배경 그리고 문화, 환경에 대해서 배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사회는 다른 국가와 연계했을 때도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 컴퓨터 과목과 연계해서 디지털 윤리 그리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와 관련돼서 이러한 윤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가 향후 교직 생활에서 인성교육 시 필요한 자질은 긍정적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구체적 노력 방안은 성찰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긍정적 모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은 주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또한 자신을 지도하고 있을 교사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도 아주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학생들은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교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자신도 그래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안정적이고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모습을 항상 보여줘야 되며 학생들에게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어떠한 좋은 점을 가질 수 있는지 계속해서 알려주어 학생들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찰일지를 작성해서 자신이 오늘 학생들에게 보여준 언행 그리고 자신의 모습과 행동들에 대해서 꾸준히 성찰하고 학생들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학생들의 반응들로부터 교사 자신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꾸준히 작성하여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상 3번 전에 잠시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교사, B교사 중 가치관에 비추어 선호하는 교사 입장은 A교사입니다. 먼저 A교사는 SNS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이 자유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A교사를 선택한 이유는 SNS로부터 자신의 자유를 지킬 수 있고 교내외 활동으로부터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사가 교사 품위 차원에서 SNS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 자신은 학교 생활로부터 구속감을 느껴서 교외 활동은 물론 교내 활동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욕구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자신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 또한 같이 항상 붙어있는 동료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내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이 자유롭게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SNS로부터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SNS로부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선택한 입장이 학교 조직 문화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유의할 점은 먼저 SNS를 통해서 학교 공동체의 신뢰와 협력을 무너뜨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SNS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보여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빠뜨려 놓고 학교 교직원 중에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게 된다면 해당 빠진 교사는 무기력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는 학교 조직 문화의 서로 협력 그리고 신뢰에 대해서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협력하고 신뢰하는 학교 조직 문화를 위해서는 모두가 다 같이 소통하는 SNS 문화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직답형 1번 문제 읽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답형 1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교사, B교사 중 제가 선호하는 교사는 A교사입니다. 교사는 무조건적으로 학생을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교사가 학생을 신뢰할 수 있어야 그 학생도 따라서 교사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는 서로가 가르침을 주고받고 학습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믿을 수 없고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으면 상대의 가르침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상대의 가르침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의구심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신뢰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교사는 학생을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선택한 교사 입장에서 유의할 점은 학생을 잠시 생각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을 항상 믿지만 학생이 잘못된 길로는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기보다는 먼저 교사가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갈 시에는 이 교사가 먼저 제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바람직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항상 학생과 가깝게 지내고 친밀하게 소통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신축 면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